표현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는데 그 가치가 몇 개씩 더 읽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냥 소수 읽듯이 좀 읽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하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힘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두 번 읽고 세 번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더 깊어지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은 읽었고 지금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과연 이 책 저자도 전 솔직히 선생님이지만 뭐 다 소화해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소화하는 과정 또한 내가 과정으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삶으로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경전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그래요. 한번 쭉 읽으면 마음은 편안해져. 금강경을 쭉 읽어봐요. 마음은 편안해져. 세상은 모두 공이야 하면서 뭐 이게 그런 말들처럼 쭉 읽어지지만 정리하기 또 되게 난해하고 그리고 그 말들이 내가 진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또 그 다른 타인하고 또 이야기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또 풍요롭게 사는지도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게 내용이 엄청 넓은 범위로 하고 해서 이게 중간중간에 설명이 그렇게 막 자세히 읽진 않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생략되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숨어져 있는 뜻이 엄청 많아서 그렇죠. 한 번에 뭐 읽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읽는데 그 내용을 스스로 약간 체화하는 게 그거는 계속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 읽었다고 될 만한 책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젊은 친구나 저도 그렇지만 이런 두께의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그렇잖아요. 1년에 이런 두께의 책을 저도 살아보면서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공책만 가지고 항상 문제를 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점수만 따려고 항상 이런 책을 공부했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전이었고 그거를 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치를 하나씩 찾는 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도 이제 한 번 보면 다르고 두 번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가점들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5페이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말했잖아. 사랑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셔도 그냥 육성으로 들어도 상관이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쓰는 용어 중에 명사랑 동사라는 용어를 종종 쓰시죠. 네. 그쵸? 예, 아시죠? 그거 그냥 감각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이 명사가 돼버렸어. 굶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밥 한 끼 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모든 건 현실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어. 머릿속에 이데아를 그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사랑이란 자비란 언어도 마찬가지야. 그런 언어들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어떻게 동사하느냐를 고민해야 해. 자본주의를 예로 들자면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여기서 이제 딱 그 나는 극단적 양극화의 원인을 사랑이나 자비가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아. 물론 그 자체가 매우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식의 해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도덕적 외침에 지나지 않을 테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굳이 그 원인을 말한다면 물성의 타락, 곧 자본의 타락일 거야. 그럼 자본주의라는 이념의 주체인 자본가들의 타락이 그 원인이 될 것이고 소수의 자본가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사회는 움직여야겠지. 실천은 이렇게 구체화해 나가야 해. 역사는 항상 소수에 의해 움직여왔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소수는 이념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사회를 생명력 있게 견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를 타락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 단락이 쭉 나와요. 선생님의 말씀이죠. 이게 따옴표가 이제 정화, 같이 이야기한 정화고 이 대시가 이제 선생님의 말씀인데 여기를 딱 읽으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사랑과 자본주의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되게 약간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남녀가 이렇게 등장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게 드는데 갑자기 자본주의라는 게 딱 들어오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처음에 들더라고요. 혹시 어떠셨나요? 그게 사실은 접점이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좀 약간 접점이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딱 이어가는 그 구조가 되게 흥미롭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말이 된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동의하시나요? 자본주의를 왜냐면 투자는 삶이다에서 첫 번째가 가치가 나오죠. 목차에서 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본가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투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건 무조건 자본주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과정 자체가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랑이랑 언어랑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붙어 있는 거기도 해요. 투자는 삶이다를 보면. 그런 맥락처럼 이 구절을 혹시 각각의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삶의 그 과정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연결시키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원이 형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읽고 사랑과 자본주의 아니면 다 이 구절에서 느낌도 괜찮고. 예, 여기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걸 자본주의하고 이제 연결을 시킨 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말뿐인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일단 대전제를 이제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또 만물이 변화하는데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사랑한다고 말은 해. 말만 해. 그럼 아무리 내가 사랑이라고 외쳐도 상대방이 과연 그거를 어디까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머리로 관념으로 그냥 말로 이걸 다 표현할 수 없고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왔냐면 그냥 관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 딱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딱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만 추구하도록 어떻게 보면 주입당해 왔고 그런 삶을 살아오니까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가슴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 느끼니까 상대방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딱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그런 것들 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투기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진짜 멈춰 있었던 거죠. 왜 멈춰 있었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감각도 되어지지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이제 깨워줬던 게 이런 언어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정답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사랑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내가 그 속에서 참여해서 나의 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세계인 거죠. 그러려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참여해서 함께하고 느껴서 그걸 또 실행에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멈춰 있는 그거를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아유, 환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냥 항상 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이곳에서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그냥 딱 멈춰 있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 움직이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오셨던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지금 성원 형님 말씀은 이제 갑자기 사랑이라는 건 이제 동사가 아닌 명사다. 아니 명사가 아닌 동사인데 그건 지금 뭐냐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추천주 줘가지고 그걸 딱 사라는 건 명사화고 내가 그 추천주가 시세가 나는 것은 만들어가는 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뿐인 사랑 즉 추천주만 먹는 그런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 되시나요? 이제 시세를 또 경험을 하시고 또 자녀분도 사랑으로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어렵다. 부처도 그러거든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왜 아란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그 열매만 딱 먹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진짜 그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자라는 그 과정과 그게 맺히고 그걸 먹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건 명사적인 거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도 좀 성원 형이 얘기해 준 것 같고 어떻게 시연이는 어떻게 봤어? 여기 사랑과 그 동사, 명사 그리고 뭐 자본주의 이 구절. 사랑이나 뭐 자본주의나 끊임없이 뭐 변화한다. 변화. 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계속 이제 그 어떤 기술의 혁신과 뭐 버블과 폭락에 인해서 변화가 있듯이 사랑도 그런 변화가 있다. 그리고 명사랑 동사 구분 짓는 것도 명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동사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면은 가정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사랑이나 뭐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는 그 가정을 통해서 저희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로 과정에서 이제 네. 하는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그쵸. 여기서 느끼는 아까 비슷한 맥락에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이덕정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뿌리예요, 뿌리. 그렇죠. 뿌리가 땅속에 깊게 내려야만이 날개를 달고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없으면은 입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 구해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날라면은 뿌리를 든든하게 쫙 내리고 양쪽 날개죠. 뿌리와 날개. 그게 그렇죠. 사랑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도 자본이 잘 받침이 된 상태에서 자본이 뿌리죠. 뿌리가 된 그리고 상태에서 꽃을 핀다든지 나는 것은 그 결과죠. 결과.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수입이 없이 음. 보면 그걸 보겠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미남이고 좋은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도 안 하고 방구석에 있어봐요. 천하의 주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명사가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증명되어 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뿌리는 뿌리대로 내리고 날개는 날개대로 달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죠. 뿌리만 있다고 해서 열매를 안 맺히면 그 뿌리는 의미가 없잖아. 그쵸? 뿌리가 내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날아야죠. 그렇죠. 아들한테 25년 동안 돈을 투자해서 키워놨는데 네. 날개를 안고 네. 장애가 있으면 어렵죠. 못 살게 하잖아. 연수돼서 그거보다 똑같죠. 그렇지.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뿌리가 깊게 갈 수 있게 자본을 참 만들어간다는 게 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성택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뿌리를 잘 갖고 있니? 물이요?
가봐야 알 것 같고 30살 안에 뿌리 내려야죠. 30살 넘어갔는데. 갈수록 태산이야.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 내가 다 해줘 오늘 여기서. 선생님 그만 들으시겠다. 아니 지금 바쁘셔서 이건 읽어보니까 액션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액션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너가 이 룰을 모르면 룰을 이제 뭐 룰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 룰에 자꾸 끌려다니면 너는 노예로 살 것이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싶었고 뿌리요? 저는 아직 뿌리 내리는 중이라서 말씀해주신 걸 생각해보니까 한 내년쯤을 목표로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선생이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에 결혼하면 이것저것 행사가 많아요. 연례 행사인데 지금 마무리 지을 게 내년에 좀 많아서 빨리 뿌리 내려야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액션이 다다. 액션, 그렇죠. 액션. 그런 걸 하는 그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그리고 있으면 그 액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또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자본주의 사랑. 그러니까 좀 전에 표현하셨잖아요. 네. 아주 적극한 어떤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사실 자본주의라는 자본 이런 것도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책을 접하면서 자본이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네, 충격이었어요.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던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바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금융을 전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본과 이게 그 얘기만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무엇인가, 자본가가 거기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계속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고 살았던 그런 세월들을 관념에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저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모자란 점이 있겠지만 일단 열심히 책을 읽고 체득을 하려고 계속 그런 어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자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알려고 하는 ING랑 계속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액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는 진행 중이다. 다들.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남편하고 사셨네요. 이렇게 원어원이 이렇게 굴곡이 없이 그런대로 평탄한 인생. 모르죠. 아빠를 어떠했니? 맞아요. 바로 반문 들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렇게 들으시면 근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라는 건 굴곡이 없기가 되게 어려워.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굴곡이 없을 수가 있지? 근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돈을 왜 못 벌었지? 이랬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도 있고 근데 또 돌이켜보면 나는 코로나 때 왜 그렇게 또 거기에서 되게 허둥지둥 됐나. 그렇죠. 캠이라는 좋은 공동체? 그때 당시에 공동체랑 언어는 없었고 아마 아실 거니까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교육도 없었고 교육은 있었으나 그냥 유튜브식의 교육이었지 그게 실질적인 이런 어떤 동사화 과정이 없었어요. 19년도 18년도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필두로 한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960년도 70년도에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똑같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성장은 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내실은 약간 부족한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의 케미는
그런 내실이 점점 갖춰지고 동사화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현시 선생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 항상 케미의 2019년도, 18년도는 항상 어떤 모임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선생님이 없다는 건 되게 특이한 걸 수도 있고 새로운 동사화의 과정인 거. 이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선생님의 의식이 없어도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이 여기에서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런 그 자본이나 자본가를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만들어낸 개념이죠.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만들어낸 개념을 우리끼리 이제 공유해서 그거를 좀 더 자기만의 색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과정은 그게 맞아요. 네. 근데 뭐 명사, 동사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예를 들어서 가정 주부면은 내 역할 잘하면은 굴러가고 못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사회고 가정이고 국가고 전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 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동사지. 네. 사람은 이 아들 직장에 안 때려치고 이런 거가 방에서 안 나와봐. 이거 왼수 떠버리게. 네, 그렇죠. 그거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천적 의지와 그 내가 지금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도 아무리 양반이면 뭐예요? 과거 급제 못하면은 잔반되는 거거든요. 양반이 잔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현실을 보면 우리가 그 계급 사회라는 건 그 계급에 맞게 위치를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뭐냐? 그 자본이 올바른 곳에 있으면 자본주의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희한한 곳을 흘러가니까 문제인 거지. 계급 사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계급에 그 자리에 맞게 왕은 왕에 맞게 그리고 뭐 신하는 신하답게 그리고 백성은 백성답게 그런 걸 좀 들은 게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중간에서 아니 뭐 고견들이라 네. 감히 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데 뭐 생각을 조금 더 하자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직장을 안 가지면은 이게 왼수라고 얘기하는데 직장을 안 가지는 이유가 부모의 역할은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부모는 자식이 왜 직장을 안 가질까? 못 가질까? 힘들까? 근데 우리 부모는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된다는데 역할을 모르는데 어떻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나요?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즉 부모가 사유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 사유의 한계성에 부딪히다 보면 자식에 대한 깊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사유를 해야 될지 결국 사람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그 규정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규정 짓는다는 게 부모의 틀에서 자식을 갖다 냈기 때문에 규정 짓는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깨기 위해서 제 자식들하고 지금 현재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대화를 하고 아침에 나오면서도 케미의 영상을 현명한 멘토링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그 아이의 반대되는 의견과 나의 생각되는 의견, 그 친구가 좋아하는 영상,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좋아했던 나의 반대되는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거든요. 언론이 살아있는 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취업을 안 하게 된 계기와 부모가 꼭 자식이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부모들의 생각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굳이 뭐 봄에 내 아들 다 넣어야 될 필요도 없고 겨울에 넣으면 되는데 그러고 아니면 다음에 봄이 오면은 그럼 부모라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1년 놀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또 2년이 지나면은 조금 변수되겠죠. 그게 우리 어른들의 고정관념이라고 봐요 저는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5년 가고 10년 가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었어요. 제가 성장을 해온 게 그랬으니까 그 제 자식도 주입식 교육에 대한 그런 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부모가 변화를 일으키면 자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은 안 변해요. 왜? 변할 게 없으니까요. 왜? 굳어진 게 없는데 뭐가 변해요? 부모는 많이 굳어져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굳어져 있는 이런 삶을 변화 1년이고 2년이고 즉 우리가 굳어진 사고에서 우리 자식들을 계속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뭐 1년으로 2년으로 3년 놀면 어때요? 10년 놀면 어때요? 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공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10년 안 놀아봐서 그래요.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뭐 그렇게 나는 우리 애가 10년 놀거나 그런 애가 아닌데 내 주변에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는데 근데 진짜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게 뭔가 사회 문제더라고. 이게 10년 노냐 안 노냐의 어떤 그 개념의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 그 내 자식인데 예를 들어 뭐 스님이 됐어 신부가 됐어 근데 그게 노는 거냐? 그거는 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감정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부모와 그 자식 간의 어떤 그 밸런스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어떻게 서로 간에 그 맞춰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시간에 맞게 그리고 그 10년 동안 그 자식이 그 취업을 안 하면서 어떤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한 자식의 책임도 있고 부모는 그렇게 했게끔 그 자식의 그런 사고 방식이 부모를 위해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생각보다는. 부모가 어떻게 준 대로 보통 자식들은 따라하니까 애기들 보면은 부모님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성인이 지나면 안 따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식성도 비슷해지고 그 다 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다라고 말하기에도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사회가 또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사회가 또 부모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끊임없이 그 아이와 같이 공부를 해 나갔다면 그 말한 것처럼 여기가 동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동사화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동사화가 아니라 어떻게 동사화하느냐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때 자본주의가 이렇게 잘 운영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저는 측면이 들어요. 저도 아직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왜 자식도 없고 그렇게 뭐 10년을 그러니까 논다기보다는 부모님도 좀 한심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게 뭔가 이제 뭐 전문직으로 따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여기 온 것도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또 이해를 해주고 그것도 응원을 해주니까. 근데 이건 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치 예. 그치 근데 엄청 전화. 예. 근데 그건 또 다른 부모가 보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다음에 최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거를 저는 지금 계속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최진 선생님 얘기하신 부모를 저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부모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큰애가 이제 내년이면 수능인데 20살인데 18, 19살인데 뭘 느끼냐면 부모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 왜 그러고 있냐? 너 왜 그러고 있냐 말 한마디도 못해. 그렇지. 처음에 아이가 1년 쉴 때는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지. 참아. 3년이 가 계획을 수정하는구나. 참아 5년 들어가면 요것 봐라. 놀고 있네. 10년 가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런 가정이 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부모들이 이제 자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제 부모가 물론 자식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를 돌아보거나 부모 스스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의식적이거나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공부를 안 해요. 부모는 1도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딱 깨놓고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이고 싶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최인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내가 하면 부모가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 맨날 부모가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하죠. 그럼 하지 말라 그래도 애가 옆에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액션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막 하라 그러는데 그 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액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마 오히려 힘이 없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말은 취업했어. 그 결혼은 또 언제 할 거냐? 결혼했어. 애는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그 10년을 놀았지만, 그러니까 노는 거를 떠나서 그거에서 취업을 하면 또 다른 게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항상 그 자녀 상담을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온다 와가지고 부모가 이런 걸 고민을 얘기한다. 우리 자식이 맨날 1등 하다가 이번에 3등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한대. 어떤 부모가 딱 와가지고 우리 자식이 학교를 안 나간다. 학교를 안 나간다. 근데 어떤 부모가 와가지고 자식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많은 그거를 보면 과연 우리가 근데 해탈을 한 건 자식이 죽은 부모야. 해탈을 했어 거의. 아니 해탈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감정의 오묘함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만 흐르는 그게 그 어떤 그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다음 단계를 부모가 그리고 있다면 그 아들은 취업을 해도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가 만약에 최인선 공부하고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닦아가면 그 아이도 그걸 받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그 둘 간의 그 만든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아까 사기라는 것도 자기가 불러오는 것처럼 자기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곧 내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냐를 스스로 알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가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케미에서 말한 것처럼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자본가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자본주의를 알게끔 하면 이렇게 데리고 오자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역행도 돼요. 저는 제 부모님한테 자본주의를 알려드리고 부모님 투자를 하세요. 하시고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부모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자식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자식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식이든 부모든 그 가정의 어떤 한 사람이 깨달아서 네. 실은 나는 내 친구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랬어.